우리는 지금 즉시 현금화되는 걸 현금이라고 하는데 수표도 자기압 수표든 가계 수표든 뭐 당좌 수표든 전부 다 현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발행한 당좌 수표만 우리 당좌 예금 잔액을 변동시키기 때문에 당좌 예금 잔액을 변동시키는 회계 처리하니까 계정 과목을 당좌 예금이라고 쓰는 거지. 그 외 나머지는 그냥 수표는 통화 대용 증권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으로는 전부 다 현금이라고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수표든 뭐든 지금 즉시 현금화되는 걸 우리가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 줬으면 대변의 현금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이 현금이란 계정 과목 가지고 뭐 받았던 줬던 어떻게든 나한테 돈이 들어오면 차변의 현금, 돈이 나가 현금이 나가면 대변의 현금이라고 쓸 건데 그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위치가 자산이죠.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장부상의 잔액이 우리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있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차감 계정이라고 빼는 애를 제외하고는 차변에 있는 게 원칙인데 자 그럼 우리는 장부에 있는 잔액하고 항상 실제 잔액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메인은 실제 값이죠. 실제 일어난 사건을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나가거나 들어온 걸 장부에 쓰지 장부에 써놓고 돈 나가는 건 사실 순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실제 값을 장부에 맞추는데 이 현금 과부족 계정이라는 건 임시 계정으로 우리가 어딘가 돈이 들어왔거나 나갔는데 그 기록을 내가 장부에 안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현금이라는 잔액을 실제 잔액과 맞춰주면 우리는 거래 이중성으로 반대쪽에 그 이유가 되는 계정 과목을 써줬는데 우리가 외상대금 회수했으면 해서 현금 들어온 거면 차변에 현금 쓰고 대변에 외상대금 회수했다라고 쓸 거고 돈이 나갔으면 우린 대변에 현금 쓰고 차변에 뭐 때문에 돈 나갔는지 회식비였으면 복리후생비 직원 출장비 줬으면 여비교통비 이렇게 쓰는 건데 왜 뭔가 이유가 있어 나갔는데 그 원인 모를 때 임시계정으로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금 과부족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위치가 자산이죠. 지금 이제 막 시작했잖아. 그리고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차변 계정인데 차변 계정이라는 건 장부에 무조건 차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부상에. 근데 얘가 우리가 대변에 아직 장부에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대변에 쓰게 되면 장부에는 잔액이 마이너스로 남게 될 거고 차변에 쓰게 되면 장부상 잔액이 플러스로 남게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얘는 기중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쓰다가 원인 밝히면 뭐 반대쪽에 써서 정리를 해줄 건데 기말에 원인을 못 밝히면 이 잔액을 제거시키는 게 우리 결산 수정분기할 때 사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원인 밝히거나 아니면 기말까지 일단 원인 찾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소액 현금은 그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우리 당좌 예금 계정 과목은 자, 우리 수표 제도가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표 발행자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돈을 인출하는 수단이 수표 제도인 건데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내가 발행할 수 있는 수표는 기업이 발행하는 건 당좌 수표예요. 그럼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에 다른 상대방이 그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 가서 내 당좌 예금 구좌에서 돈을 찾아갈 거기 때문에 내가 이체해 주는 거나 수표 발행해서 너가 찾아가라고 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당좌 예금 구좌에서 돈을 찾고 싶어도 내가 스스로 당좌 수표를 써서 은행에 제시해서 돈 빼가기도 해요. 그래서 수표 제도는 그 수표를 가진 자가 연기된 계좌에서 돈을 찾아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수표 발행하면 누군가가 여기서 돈 찾아갈 거라는 의미에서 당좌 예금 잔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발행하면서 뺐는데 얘가 다시 나한테 돌아왔다는 건 돈 빼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장부상에 과거에 발행할 때 줄여줬던 이 당좌 예금 유출액을 반대로 이제 우리는 지워주기 위해서 당좌 예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행했던 받았던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 목적이기 때문에 자, 시험에서는 이 당좌 예금은
당좌예금 잔액 한도만큼만 대변에 쓰게 될 거예요. 대변에. 자,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당좌 예금의 잔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치가 있어요. 100만 원이. 그런데 우리가 원재료 120만 원을 구입하고 수표 발행하다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수표라고 하면 우리는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원재료 샀으니까 차변에 원재료라고 쓰고 금액은 120만 원. 대변에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당좌 예금이라고 장부에 쓸 이 금액의 한도는 당좌 예금 잔액이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당좌 예금 잔액을 알려주면 바로 냄새 맡아야 돼요. 이 금액만큼만 당좌 예금 잔액을 줄여주라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차이 나는 이 20만 원만큼 있죠. 당좌 예금 구자에는 마이너스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아무 말 없으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거래처를 써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당좌 차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라고 요구를 하면 그러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쓰고 이 20만 원은 당좌 차월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때도 당좌 차월은 유동부채예요. 단기 차입금하고 똑같은 성격인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써줘야 돼요. 거래처를 안 써주면 이 계정 과목은 우리 분기에서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로 쓰고 이거는 시킬 때 써라고 하냐면 자, 아무 회사나 제가 들어갔을 때에 자, 지금처럼 이렇게 당좌 차월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얘는 만들어 쓰는 거지 기본 설정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 때나 또 들어갔을 때 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있네요. 자, 근데 없을 확률도 많이 있어요. 그럼 없다면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는 자, 단기 차입금을 쓰시는데 시킬 때만 당좌 차월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걸로 시키는 말이 나온 적은 없고 그냥 알아서 써야 됐는데 이걸로 시키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걸로 알아서 썼던 이유가 뭐냐면 얘 쓰려고 그래도 계정 과목이 없거든. 계정 과목이 없으면 이걸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당좌 예금 이야기하면서 하나 더 기억하실 게 이제는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우리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자, 이 계정 과목이 뭐였죠? 임영 씨 뭐였죠? 천재야, 에이스야. 자,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썼죠. 얘가 제가 이상하게 생각이 잘 안 나더라 이런 표현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잘 안 나나 봐요. 근데 이게 생각났다라고 해서 끝내지 말고 여기에는 꼭 거래처 꼭 기입을 해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우리 보증금에는 거래처 써야 되고 얘도 보증금이잖아.
그래서 거래처를 꼭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가면, 자, 은행 계정 조정표는 볼 필요가 없고, 자, 우리 그 이론 문제 풀다 보면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종종 물어봐요. 그래서 자, 이 현금성 자산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실게. 자, 얘는 취득일 기준으로 해서 장부에 기록한 날 기준, 그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에요.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우리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어요.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1년짜리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면 내년 1월 31일이 우리 그 만기가 되겠죠. 그럼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방금 그 정기예금은 만기가 1개월 이내로 3개월 안으로 도래가 되었죠. 그럼 그걸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그건 과거에 장부에 기록했을 때 시점이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 기말에 얼마 도래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단기 금융상품으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은 기준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잡는 거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3개월 이내로 도래되었다라고 나오면 걔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현금성 자산은 당연히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가 되는데 당연히 현금성으로 얘를 용이하게 쉽게 해야 되지. 제약이 있거나 혹은 우리 거래 비용이 현금화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 또한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가 없죠. 가치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가치의 변동 차이도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취득일이지 결산일로부터 만기 도래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전부 다 이론에서는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뭐 단기 금융 상품은 자 뛰어넘고, 자 선일자 수표는 잘 등장은 안 하는데 만약에 선일자 수표를 발행했다 아니면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어음 발행했다, 어음 수취했다 생각하고 분개하시면 돼요. 선일자 수표는 어음으로 처리하는 걸로 봐서 어음 발행 수취한 걸로 보라는 건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따져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면 우리는 받았으면 받을 어음, 줬으면 지급 어음, 그런 식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우리 그냥 책 순서대로 나가게. 자, 단기매매 증권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이 개정 과목은 우리 그 회계에서 특이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많이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실무에서는 잘 쓰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자, 이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 채권이나 주식을 취득했을 때에 둘 다 분류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채권이라고 우리 생각하자고 썼는데 이걸 우리 채무증권이라고 이론에서 나올 거고 주식을 지분증권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얘를 취득했을 때에 우리는 다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 가능한데 얘는 이거라고 해서 무작정 다 되는 게 아니고 단기 보유의 목적과 시세 차익의 목적과 시장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냥 사고 팔면은 단기매매 증권이다라고 우리 시장성이 있다라고 그냥 인정을 가름을 해줄 거예요. 그럼 사실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이렇게 따로는 잘 안 쓰고 그냥 짧게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짧게 잘라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단기 시세 차익 목적 하면
여러분은 그 단기 매매 증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 중에 유일하게 취득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인 영업외 비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 처분 시 수수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할 거예요. 자, 우리 처분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면 그냥 팔면서 손해본 걸로 보는 거고, 취득할 때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취득할 때만.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 손익으로 수입 비용으로 900번대의 성격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을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우리 이론 문제에서 자주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영업외 손익이니까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단기 손익이라는 건 손익계산서에서 얘를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쳐서 이 손익, 이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수익 비용은 그러니까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 소리예요. 손익계산서. 얘는 평가지만 실제로 아니랐죠.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매도가는 증권하고 틀리거든. 매도가는 증권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많이 말할 거니까 얘도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 처분하게 되면 처분 손익은 우리 장부 가액과의 차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무조건. 여기에서 장부 가액이라는 건 우리 취득 원가이거나 혹은 정기말 평가액이 장부가액이 될 거예요. 올해 취득했으면 취득 가격하고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바로 나올 건데, 만약에 정기말 평가했으면 평가했던 금액하고 지금 판 금액하고 이 차이가, 그러니까 장부가액과 처분 가액의 차익이 우리는 처분 손익이 되겠죠. 장부가액과 처분한 가격. 이때 장부가액이라는 건 무조건 취득 원가가 아니고 정기말 평가한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가 안 한 경우에만 취득 원가인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산 거라도 말은 안 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인데 10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은 안 되지만 10년 전에 산 거라면 그걸 지금 처분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과거에 얼마의 가격 변동 신경 쓸 거 없이 정기말 평가한 금액하고 차이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평가 손실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할 거예요.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 자, 우리 지금 책에는 뒤쪽에 조금 적혀 있는데 57페이지 저는 위치가 조금 얘가 이상한데 대손 평가 이런 것도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대손 평가를 지금 바로 보는 게 아니고, 자, 일반적인
상거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일반적인 상거래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리고 임대료 수입 혹은 수입 임대료 적혀 있는 거 있죠. 400번대에 얘네들이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를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거고, 매입은 우리 상품이다, 원재료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우리 매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출 채권일의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있는데, 얘는 매출 시에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이 있는데, 얘네들은 매입 시에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매출 시, 매입 시라고 말한 게 얘 둘이 때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을 조금 바꿨죠. 혹시 몰라서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지라고 여러분들이 또 갑자기 생각이 혼돈될까봐 상품 원재료니까 외상 매입금이죠. 이런 식으로도 말을 제가 좀 바꿨어요.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이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이때 아니면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기타 채권은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미수금 혹은 단기 대여금 혹은 우리 그 장기 대여금, 이런 것들이 기타 채권으로 쓰는 것들이고, 그리고 기타 채무는 미지급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타 채무라고 표현할 거예요. 채권 채무는 맞는데 얘네들은 우리 기타 채권 채무인데, 이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우리가 매출이다, 매입이 아닌 거에 대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했을 때 쓰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 얘는 그냥 일반 외상, 오늘 돈 못 받은 거, 오늘 돈 안 준 거, 얘는 어음을 주고 받는 거죠. 그럼 얘는 미수금, 미지급금은 외상이든 어음이든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 이걸 쓴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 미수금, 미지급금이고, 얘네들은 뭐 금전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그럼 우리가 발행 시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면 계정 과목을 우리 어음 발행 시 일반적인 상거래면 우리는 받을 대변에 받을 어음을 쓰겠죠. 그러면 얘를 수치하게 되면 그때는 반대로 차변에 받을 어음을 주게 될 거예요. 죄송해요. 내가 왜 받을 어음이라고 그러죠? 발행하면 지급 어음이죠. 죄송해요. 그러면 차변에 지급 어음이라고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타 거래인데 내가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쓸 거고, 이걸 우리가 수치하게 되면 그러면 차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지금 처음 발행한 사건에 대해서 이 다음은 지워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발행할 때에 우리는 계정 과목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얘가 돌아오게 되면 얘는 우리가 지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음을 수치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거래면
우리는 차변에 받을 어음을 받게 되는데 이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양도나 지급을 하게 되면 그때는 대변에 받을 어음을 쓰게 되겠죠. 그럼 기타 거래라면 우리는 차변에 미수금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양도하거나 지급을 하면 이때는 대변에 미수금이라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았을 때도 처음 받았을 때의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받았다가 줄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지는 게 아니라 내장부에 뭐라고 적혀 있었지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이제 줬으니까 지워야 될 거잖아요. 그럼 지우려고 그러면 우리는 같은 계정 과목을 우리는 같은 금액 같은 거래처 써줘야지만 지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 계정 과목들이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대손하면서 좀 보고, 자, 받을 어음 가지고 얘가 장부에 처음 기록할 때 대변에 오는 네 가지 경우. 자, 이거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어음의 만기 추심. 자, 그럼 어음이 만기 추심이 되게 되면 자, 우리는 과거에 받을 어음이라고 적어뒀던 걸 지금 대변에 이렇게 받을 어음이라고 쓴다는 건 지운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금액을 지우는 일은 자, 차변에 우리가 돈을 받을 건데 여기에 수수료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음의 만기 추심에서는 추심 수수료가 들어가게 될 건데 이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인 800번대 판관비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럼 수수료 비용이다. 얘는 800번대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어음의 할인을 보게 되는데 자, 어음의 할인에서는 자, 첫 번째 매각 거래를 보면 매각 거래는 판 거예요. 판 거기 때문에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 라고 해서 쓰고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상대방이 원하는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을 내가 받을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이자만큼의 할인료를 제외하고 내가 받을 건데 그럼 이때 발생하는 이 할인료는 거래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 갑자기 딱 보면 어음에 할인하고 우리 재고 자산할 때 할인했던 거하고 두 개가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얘는 지금 어음을 할인하는 거에 매출 채권, 어음이 즉 받을 어음이 매출 채권이잖아.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이 금액 할인료만큼을. 그럼 차입 거래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는 받을 어음을 지우는 게 아니고 그냥 차입금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빌려오는 돈이 있을 건데 그럼 우리는 갚아야 될 돈하고 빌려온 돈하고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이 돈을 우리는 이자 비용이다 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럼 같은 어음의 할인이지만 차입 거래라면 우리는
할인료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자 비용은 우리 900번대의 영업외 비용이라는 거, 이자 비용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 계정 과목도 900번대의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자, 세 번째, 어음의 배서 양도하게 되면, 자, 우리는 배서 양도를 했을 때는 대변에 우리 어음을 줬으니까 받을 어음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넘기는 걸 지워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금액만큼 뭐 우리가 원재료를 샀거나 아니면 외상 매입금을 갚거나, 그럼 거래처를 좀 중요시 여겨야 되겠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지급했을 때에 지워주는 건데, 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어음을 발행해 준다면, 그러면 똑같은 분계라 하더라도 이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의 연속이죠. 그래서 지급 어음이다. B라는 회사한테 갚아야 된다. 이렇게 써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예인데, 토지 200만 원을 매입하면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B 회사에게 토지 매입하면서 A 회사에게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100만 원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는 당사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우리는 토지를 산 거니까 차변의 토지고 200만 원짜리 토지인데, 우리는 A 회사한테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면 받을 어음 적혀 있던 걸 배서 양도 넘긴 거죠. 그래서 얘는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다. A 회사한테 받을 거 있던 거 써서 얘를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금액도 100만 원인데 이건 어음을 발행을 했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보는데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미지급금이다. 그리고 이 돈은 B 회사한테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분계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할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를 꼭 체크하시고, 발행이 아니고 장부에 있는 걸 주는 거라면 지우는 거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그렇게 혼돈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어음의 부도. 자, 어음이 부도가 나게 되면 우리는 부도난 어음을 지워주는데, 부도난 어음을 지워주는 이유는
자, 어음은 당좌 자산이죠. 이 당좌 자산을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당좌 자산 계정 과목이 지금 받을 어음인데 이 계정 과목을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얘가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인데, 자, 제가 이 계정 과목 쓸 때는 결코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거래처를 꼭 써야 돼요. 그래서 부도음과 수표에 거래처를 꼭 써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이 나시죠? 이제 보니까 다. 자, 문제 봤을 때 이런 거만 안 놓치면 돼요. 이런 작은 것들.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나중 되면 내가 아차 깜빡했다. 근데 깜빡했는데 점수는 이미 빠져버렸으면 큰일이겠죠. 시험 중에 깜빡하면 돼요. 끝나고 나서 채점할 때 깜빡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생각나도록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